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이 강의 영상이 마지막 강의 영상이다. 남은 수업은, 이후의 수업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왜 또 추가로 강의 영상을 찍냐? 물리학 1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 원격 수업 기간이 일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점 학생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어떤 파트를 할 거냐? 바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지난번 마지막 강의 영상이라 했던 거 있죠? 바로 지난번 강의 영상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파트를 했었어요. 그거를 다 끝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첫 차시를 진행하고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남은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 수업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 영상은 그 대면 수업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교과서 37쪽부터 41쪽에 해당하는 운동량과 보존 파트를 다룰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맞아요. 강의를 일시 정지한 다음에 그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한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먼저 한번 빈칸을 채워보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빈칸을 다 채웠다는 전제를 깔고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첫 시작 바로 뭐죠? 맞아요.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선상에서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보존됨을 이해한다. 아, 뭔가 키워드가 나왔네요. 운동량이 보존. 이번 파트의 제목과도 같죠? 자, 운동량이 보존됨을 안다. 두 번째,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또 나왔네요. 운동량 보존. 이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속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물체들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지 1페이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7쪽을 보면요. 37쪽이 아니라 교과서 38쪽을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배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천재교육 교과서, 물리학원 교과서 38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그림인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보존된대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겠죠? 운동량 보존이란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운동량 보존은 엄밀히 말하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분명 운동량 보존된다면서요.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운동량이 보존된다기보다는 운동량의 무언가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메뉴에 써있다시피 운동량 보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 일단 이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유도. 그림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각각 속도 VA 그리고 VB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MA, MB인 두 물체 A, B가 충돌 후, 여기서 충돌했네요. 충돌 후 속도가 각각 얼마가 됐대? VA 프라임, VB 프라임이 됐다고 해요. 미안, 종이 쳤네요. 잠깐만요. 자, 계속 볼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일단 상황이 주어진 거야. 현재 상황이 이렇게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던 질량 AB가 충돌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 속도가 VA 프라임, VB 프라임이 되었다 라고 상황을 준 거야. 계속해서 유도를 해볼게요. 여기서 운동량 보존이 무엇인가를. 자, 이 상황에서 자, 그 아래 그림 아래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아까 가운데 그림 충돌했다 했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떠할까? 바로 여기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은 어떠할까? 어떠할까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힘의 크기는 같겠죠? 왜? Why? 정말 중요해요. 과학에서 Why?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관계니까? 이거 이미 이전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두 물체가 충돌했어. 한 물체가 한 물체에 힘을 작용하네? 그럼 이 물체도 다른 물체한테 어떻게 한다? 힘을 작용한다. 이게 뭐죠? 뉴턴의 몇 법칙? 제3법칙.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 즉, 두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다. 그럼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이 힘을 F, A, B라고 할게요. 요 힘을.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F, B, A라고, 이 왼쪽 방향 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B를 미는 힘, FAB, B가 A를 미는 힘, FBA.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마이너스 FBA가 되겠네요.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의 크기는 같아. 방향은 어때요? 반대잖아. 그러니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야, 그럼 FAB, FBA. 자, 지금 이 F는 이상 마찰이 없는 직선에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자 R자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들 외에는 힘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 FAB, A가 B에 작용한 R자임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그게 B에 작용하는 R자임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A에 작용하는 R자임이니까 M, A, A, A. 아,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근데 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 왜? 마이너스 위에 붙어있잖아. 이 FBA가 MAAA잖아.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점 볼게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의 충돌 시간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그쵸?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난번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물체 오른손과 왼손이 충돌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손이 나 이제 충돌 끝하고 딱 떨어지면 왼손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끝날 수밖에 없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의 충돌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MBAB는 마이너스 MAAA다. 그런데 요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가속도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죠?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데 나중 속도 VA 프라임 지울게요. 나중 속도 A의 나중 속도 VA 프라임, 처음 속도는 VA. 요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그런가요가 아니라 이미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거라고 했어. 처음 속도 VA, 나중 속도 VA 프라임이다.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자, 그럼 자, 나중 속도 어떻게 될까? B부터 나오네. B부터 볼까? B는 나중 속도 VB 프라임, 처음 속도 VB. 그러니 MB 곱하기 AB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AB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VB 프라임 빼기 처음 속도 VB.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m a 곱하기 a의 각도는 걸린 시간 t. 왜? 위에서 말했잖아. 충돌 시간은 같다고. 힘이 작용한 시간은 같다고. 그러니 똑같이 걸린 시간 t도 같겠지. 나중속도 얼마였어? va 프라임 빼기 va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거 지울게요. 아까 FAB랑 FBA 작용반전 관계 나타낸 거였는데 그거는 앞에 그림에서 그렸던 거라 지우고, 이어서 따라서 여기서 T 같죠? 그럼 어떻게 돼? T끼리 양변에 T 곱해서 T 없애봐. 그러면은 MB VB 프라임 빼기 MB VB는 뭐가 돼? 마이너스 어떻게 돼?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MA VA 괄호 닫고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떠할까? 야,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야, 봐봐. 지금 식 나왔잖아. MB VB 프라임 빼기 MB VB 이게 뭐야? MB가 뭔데? 운동량이잖아. P는 MV. 근데 VB 프라임이 나중속도지, B에. 그러니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줬죠. 그럼 뭐야? 나중에 처음 뺐으니 변화량. 근데 운동량이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이것도 뭐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같다고. 마이너스만 붙었고.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고. 위에 식이 말해주고 있잖아. 같다. 야,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고 했는데? 충격량 I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어떨 수밖에 없다. 두 물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떨까요? 방향은 서로 어떨까? 반대이다. 왜?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도 반대고, 심지어 앞에 그림을 보더라도 이거 어때? 이 그림 봐봐. 힘이 서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I는 뭔데? FT램의 충격량 I는 시간은 같은데 힘이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 충격량의 방향도 어떻다?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계속해서 위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MA 더하기 MA VA 더하기 MB VB. 어떻게 된 거야? 요거 MA VA 마이너스가 플러스지. 요 MB VB를 넘긴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넘기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게 바로 왼쪽식 MA VA 더하기 MB VB. 그러면 요 MA VA 프라임을 넘겨야겠지. 마이너스 붙은 걸 넘겼으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네요. MA VA 프라임. 그리고 MB VB 프라임 애초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MB V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최종 정리한 거잖아, 요 식을. 오케이? 요 말은 여기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이고, 요거는 위의 식을 정리한 거라고. 따라서 야, 이거 봐봐. MA VA 위의 식 정리한 거라 했어. MA VA 더하기 MB VB가 뭐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지. 충돌 전 처음 운동량 A의 처음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 그럼 뒤에 거 MA VA 프라임 뭐야? 나중 A의 운동량. MB VB 프라임은 나중 B의 운동량. 충돌 전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뭐랑 같대? 충돌 후 둘이 아니라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이야. 뭔 소리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고. 전과 후가 같다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즉 보존된다고. 뭐가? 운동량의 합이. 오케이? 제가 아까 말했죠. 운동량 보존. 엄밀히 말하면 운동량의 무언가가 보존된다 했죠. 그 무언가가 뭐야? 합이라고. 합.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그냥 냅다 외워버리면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는데 운동량이 A의 운동량 바뀔 수도 있잖아. 나중 속도, 처음 속도가 다르면 운동량 바뀐 거 아니야? 어떻게 운동량이 보존된 거야? 자, 합이 보존된다고. 합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학습지 두 번째 학습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방금 전은 1번 동그라미 유도해 본 거야.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된다는 걸 유도한 거고, 이번엔 다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 2번 동그라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방금 전 충돌했죠? 외부에서 무엇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무엇은? 운동량은? 아니죠. 운동량의 합은 중요하다 했어요. 합까지 생각하세요. 운동량의 합은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뭐 된다? 보존된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바로 요거예요. 전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아까 분명히 FAB랑 FB에 있었잖아요. 힘. 이 그림 FAB, FBA. 이 오른쪽에 FAB, 왼쪽에 FBA죠. 왜 힘이 없어요? 잘 들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라고. 이건 지금 두 물체를 봤지. 요거는 두 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지. A가 B한테, B가 A한테. 지금 두 물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야. A랑 B를. 근데 이거는 A랑 B랑 서로 힘을 작용하는 거지. 요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따지려면 A, B가 충돌하는데 갑자기 내 손이 등장해서 얘네를 또 쳐. 힘을 작용해.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B 두 물체를 같이 보고 있지. 이 두 물체 사이의 충돌,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을 땐 이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물체들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여 속도가 변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뒤로 가서 A랑 B라고 하는 물체들 사이에 서로 힘은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속도가 바뀔 수 있다고. 얼마? VA 프라임, VA. 즉 VA에서 VA 프라임으로 바뀔 순 있어. 속도가. 그럼 운동량은 바뀔 수 있지. A의 운동량은. 왜? B가 힘을 작용했으니까 A의 속도는 바뀔 수 있다고. 왜? R자임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바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B도 속도가 VB에서 VB 프라임으로 바뀔 순 있다고. 왜? A가 B에 R자임을 작용했잖아. 힘을 작용했지. B에 작용한 R자임이 있지. 그럼 B도 속도가 바뀐다고. 가속도가 있으니까. 물체들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여 각 물체의 속도가 변하더라도, 각 물체의 속도가 변하더라도 이 두 물체들 사이의 힘이 아니라
두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힘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해서 힘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물체 사이 힘이 아닌 외부의 힘, 내 손이 주는 힘, 요러한 물체들 외부에서의 힘, 이러한 걸 외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 외부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의 작용 전후에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방금 봤잖아.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오케이? 두 물체끼리의 힘의 작용 전후에도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각 물체들의 운동량은 바뀔 수 있어요. 왜? 서로가 힘을 작용했으니까. 하지만 이 서로 힘을 작용한 물체들끼리 더해서 그들의 운동량을 더하면 그 합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점. 충돌하는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어떻다? 아까 뭐라고 했어? 같다고. 그럼 방향은 어떨까? 서로 반대이다. 아까 했었죠? 아까 한 문장 왜 또 썼냐? 자, 보세요. 방금 전 저 유도한 거 있죠? 요거 유도한 거. 유도한 거는 요 힘의 상호작용, 즉 작용반작용 관계를 통해서 유도한 거였어요. 이번엔 작용반작용, 힘을 갖고 유도하지 말고 이번엔 충격량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충격량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충격량 크기는 같대. 방향은 반대래.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A가 B에 작용한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 그럼 이 충격량은 A가 받는 충격량도 A가 받은 충격량과도 같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B가 A에 작용한 힘, 즉 A에 작용한 힘과 똑같이 걸린 시간. 왜? 걸린 시간 아까 같다고 했잖아.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의 충돌 시간은 같다. 델타 T 같아. 근데 뭐가 붙어야 돼? 방향 마이너스. 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마이너스. 오케이?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럼 요걸 통해서 또 바로 나오지. 충격량. B에 작용한 충격량은 뭐랑 같아? I는 델타 P. B에 작용한 충격량이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A에 작용한 충격량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A에 작용한 충격량이죠. MA VA 프라임 빼기 MA VA.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요거 다시 정리하면 뭐가 돼? 아까 했던 식. MA VA 더하기 MB VB는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애초에 충격량을 따져서 봐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작용반작용, 힘의 상호작용으로 따져도 결국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결론은 뭐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제외하고 두 물체 그 두 물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럼 관련 예제를 풀어볼 텐데요. 저는 일단 지우고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예제 1 그리고 예제 2까지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자, 예제 1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 A는 오른쪽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자, 문장이 기니까 한번 볼게요. 4kg인 물체 A는 오른쪽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그 다음 질량이 2kg인 물체 B는 왼쪽으로, 자, 질량이 2kg인 물체 B는 왼쪽으로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뭐 했대? 정면 충돌했대. 꽝하고 충돌이 일어났대. 자, 충돌 후. 충돌 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파란색은 충돌 전. 충돌 후 A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던 놈이 어떻게 되는데? 질량은 그대로겠죠? A가 왼쪽으로 어떻게 된다? 1m/s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충돌 후 B의 운동량 2kg인 놈 B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구해보래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구해보래. 자, 어떻게 구할까? 아까 봤던 거 충돌 전. 아까 봤던 거 뭐야? 운동량 보존. 엄밀히 말하면 운동량에 뭐가 보존된다? 합이 보존된다. 충돌 전 두 물체 운동량의 합 구해보자. 충돌 전. 자, 운동량. 자, 어느 쪽을 플러스로 둘까?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자, 익숙하게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더 볼게요. 그럼 먼저 A의 운동량 어떻게 돼요? 자, PA A의 운동량 충돌 전 4kg 곱하기 3m/s. 잘 보이나요? 오케이. 이건 어떻게 될까? 12kg/s. 오케이. 딱 여기까지 잘 보이네요. 자, PB는 B의 충돌 전 운동량 2kg 곱하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m/s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kg/s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 구해볼게요. A의 PA 프라임 충돌 후 어떻게 돼요? 4kg 질량 M 곱하기 속도 마이너스 1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MV죠. P는 MV잖아. 운동량 P는 어떻게 돼? MV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4kg/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PB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PB 프라임 나중 B의 나중 운동량 2kg 곱하기 뭐가 될까? 몰라. 일단 속도 V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아까 봤던 우리 운동량 보존에 따르면 PA 더하기 PB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뭐랑 같아야 돼? 충돌 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돼. 요게 돼야 된다고. 그럼 얘 어떻게 돼? PA 더하기 PB 해봐. 그럼 얘 어떻게 돼? 12 빼기 8이니까 4kg/s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kg/s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2kgV인데 요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요게 얼마라는 거야? 8 보이나? 오케이. 여기까지 딱 보이네. 8kg m/s라고. 8. 그럼 V가 얼마여야 돼? 4m/s라고. 잘 보이나요? 8kg m/s입니다. 자, V는 4m/s지. 방향은 플러스 방향. 그러니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플러스니까. V는 이 V가 8이 나오려면 V는 플러스 4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플러스 오른쪽 방향. 그리고 속력은 4m/s. 이렇게 된다. 이해됐나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래 4번 동그라미에 있는 예제 2번을 풀어보길 바랄게요. 예제 2번도 요거랑 동일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서 예제 2번까지 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4번 동그라미 예제 2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2019학년도 바로 작년이네요. 작년 6월 고2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라고. 그림은 아래 그림 얘기네. 그림은 수평면에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장난감 자동차 A와 1m/s의 속력으로 운동한 질량 2kg인 자동차 B가 충돌한 후 A의 속력이 2m/s이고 B의 속력은 V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문장이 되게 긴데 결국에는 요런 상황, 요렇게 운동하던 놈, 요렇게 운동하는 놈이 충돌해서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충돌 전후 써있죠. 질량과 속력은 각각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충돌 전과 후 두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같대. 다 화살표가 어때? 오른쪽 방향이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장난감 자동차의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요? 앞으로 가보면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뭔 얘기야? 두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물체 사이에 충돌 딱 일어나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아까 다시 맨 처음 그림으로 가보면 이때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밖에 없다고.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물체들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고. 운동량 보존이 된다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는 것 외에 마찰력이 있어봐. 그건 뭐야? 이 두 물체의 완전 외부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힘 아니야? 새로운 힘? 공기 저항도 그렇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 힘이 없어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이 두 물체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해주는 힘이 아닌 완전히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이 그런 게 있으면 운동량 합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 여기서도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아셨나요? 자, 다시 문제로 와서 문제 풀어볼게요. 무시한다.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6kg/s이다. 자, A의 운동량 변화량 그냥 봐봐. 충돌 후 어떻게 돼? 다 오른쪽이죠? 그냥 방향 플러스로 잡을게요. 나중 운동량. 아니,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 델타 PA.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절대값. 요걸 구해보래. 요거 어떻게 구해? A의 나중에서 뭘 빼줘야 돼? PA의 처음 운동량?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게 변화량이라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겠지? 또 크기를 물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여전히 해주고. 자, 그럼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 어떻게 돼? 3kg 곱하기 나중 속도 2m/s 오른쪽 플러스 방향 빼기 처음 운동량 어떻게 돼요? 3kg. 자, P는 뭐라 했죠? MV라고 했습니다. 위식 쓰는 거예요. 3kg 곱하기 오른쪽 플러스 4m/s 어떻게 돼? 6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6kg m/s.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돼? 크기는 6kg m/s. 어때요? 맞네. 이해됐나요? 이어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N이다.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아까 뭐라 했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을 IB라고 하면 이 충격량의 크기는 절대값. 왜?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크기니까.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거야. 마이너스 값 나와도 그냥 크기만 보면 되니까. 오케이? 야,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충돌하는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I는 뭔데? FT인데 F는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 또 충돌 시간은 두 물체 계속했지. 충돌 끝나면 같이 충돌이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충돌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어.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 크게 같을 테고, 그러니 충격량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 F랑 T가 같으니까 I도 같다. 다만 방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그러니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이다. 서로 반대이다 라는 거지. 다시 문제로 와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었지. 그럼 얘는 뭐랑 같아?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겠지. 방향은 물론 반대겠지만. 자, 그럼 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아?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지. 왜? 여기 위에 마저 써볼까? 요식에 의해서 또 뭐야 마지막? I는 아까 계속 얘기한 거 델타 P 요식 있잖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이렇게 된다. 야, 위에서 델타 PA의 크기 얼마였어? 6kg m/s. 근데 kg m/s는 뉴턴세크랑 같다 했죠? 얘 어떻게 돼?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어 써보면 6 뉴턴세크. 우리 지난번 지난 파트 학습지에서 뭐라고 했어? 단위 뉴턴세크는 뭐랑 같다고 했어? 운동량의 단위인 kg m/s랑 단위 같다고 했죠? 충격량의 단위 뉴턴세크는 이거랑 운동량의 단위 kg m/s랑 같다고. 그러니 얘도 kg m/s인데 이거는 뉴턴세크로 바꿔줄 수 있다고. 델타 P 여기서 구했잖아. 니은은 어떻게 된다? 맞다. 라스트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V는 3m/s다. 마지막 속력 구하래. 자, 미안, 깜짝 놀랐죠. 미안해요. 자, 다시 학습 목표로 가봐. 운동량의 보존됨을 유도했죠. 그 다음 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속력의 변화를 예측하라고. 지금 문제 뭐야? 속력 V가 어떻게 변했는가 맞추라는 거잖아. 예측해보라고. 자, 보겠습니다. 디귿번 풀어볼게. 일단 운동량 보존으로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돼? 운동량의 합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어떤 운동량이에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써볼게요. A의 운동량 어떻게 됐어? 충돌 전. 다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니까 3kg 곱하기 4m/s였죠. 플러스 B의 충돌 전 운동량 2kg 곱하기 1m/s.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충돌 후 A의 운동량 3kg 2m/s 더하기 똑같이 오른쪽으로 V죠? 그럼 플러스 V라고 해도 되겠네? B의 운동량 충돌 후 B의 운동량 2kg V. 그럼 요거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3, 4, 12 더하기 2 하면 14죠? 14kg m/s네? 14. 이거는 6kg m/s 더하기 2kg V네? 그럼 요게 얼마라는 거야? 요거 2kg V가 8kg m/s라는 거지? 맞나요? 맞죠? 14에서 6 빼봐. 8이잖아. 그럼 V는 얼마야? 아까 위에 문제랑 답이 똑같네? 본의 아니게 똑같아졌어요. 미안합니다. 좀 다른 숫자로 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똑같아졌네. 어쨌든 이 V가 8이어야 돼. 그럼 V는 얼마? 4m/s라고. 근데 3m/s냐고 물었어. 뭐야? 틀렸죠? 정답은 얼마예요? 3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요거 운동량 보존 말고 다른 걸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운동량 보존을 공부했으니 운동량 보존으로도 풀어봤는데 운동량 보존을 모르더라도
기존 내용들로도 한번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I는 델타 P,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내용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요 내용 한번 지워볼게요.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디귿번 풀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자, 디귿번. 자, 니은번에서 얘기했다시피, 미안해요. 니은번 얘기한 게 아니라 방금 전 얘기했다시피 I는 델타 P를 이용해봐요.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알면 V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겠죠. 근데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라고 나왔어? 니은번에서 풀었죠? 6 뉴튼 세크라고. 오케이? 자, 요거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한번 써보자. 나중 운동량 어떻게 돼요? P는 MV 이용하라 했죠? 나중 운동량 어떻게 돼? 2kg 곱하기 V. 잠시만요. 이렇게 지지거리지? 오케이. 어차피 방향 오른쪽 플러스로 뒀잖아. 2kg V.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어떻게 돼요? 2kg 1m/s. 이렇게 된다고.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묶을 수 있어? 2kg으로 묶을 수 있지? 곱하기 V-1m/s. 자, 요시까지 나왔어요. 요게 얼마여야 돼? 6Nm 해야 된다니까? 그럼 약분해요. 3. Nm는 kg/ms랑 단위 같다고 했지? 그러니 숫자만 봐봐.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3은 V 빼기 1이라고. 오케이? 그럼 V는 얼마야? 4. 답 똑같지 않나요? 아까? 디귿번 V는 4m/s다? V는 4m/s다. 같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운동량 보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요식 이용해서도 풀었죠? 오케이? 그러니 운동량 보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공부했던 힘의 상호작용, 작용반작용, 그리고 충격량 개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를 갖다, 이런 개념들이 다 그냥 새롭게 정리된 내용일 뿐이에요. 운동량 보존은.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혹시나 이거 참고로 해서 또 말하는데요. 이거 절대값이니까 선생님, 만약에 V 빼기 1이 미안, 파란색으로 쓸게요. 만약에 V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어도 절대값이니까 똑같이 3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거 되려면 V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근데 V는 이미 오른쪽 플러스 방향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세워놓고 한 건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애초에 V가 마이너스 2m/s다 라는 거 애초에 문제 조건이랑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죠? 오른쪽으로 운동해야 되잖아.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잖아. V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V가 이렇게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어떻게 준 거야? 조건을. 두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에 모두 어떻다? 같다. 모두 오른쪽이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V는 4m/s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운동량의 보존,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학습지 2페이지 아랫부분, 여러가지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마찬가지로 성립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두 물체가 운동하다가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 물체였던 지우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냥 미안해요. 흐름이 끊어서 지우고 깔끔한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본다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물체였던 한 물체가 어떻게 된다? 2페이지 아래 1번 동그라미 나와 있죠? 두 물체로 쪼개져 분리될 때, 분열될 때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 학습지 3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학습지 3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2번 동그라미.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 물체로 합쳐지는 거. 말하자면 위에 그림 네모로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네모난 거 두 개가 충돌했더니 어떻게 됐다? 한 물체로 합쳐졌다. 이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한번 다음 시간에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관련된 예제들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운동량 보존 법칙. 정확히 말하면 뭐가 보존된다?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충돌한 물체들 사이에서 충돌한 물체들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충돌한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전제는 뭐예요? 이 물체들 사이에 충돌하는 물체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제외한 외부에서 아예 새롭게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만, 마치 내가 손으로 갑자기 쳐 당구공 두 개가 충돌하는데 내가 일단 힘으로 또 가해, 요런 힘이 없을 때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마지막 정리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수업 중엔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정리할 때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마지막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 정확히 뭐가 보존된다?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어떤 운동량의 합?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전제가 뭐였어? 두 물체, 이 물체들이 충돌하잖아. 이 물체들이 충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이 힘, 요거를 제외한 이 물체들 외에 새롭게 작용하는 힘, 무슨 힘? 이걸 외력이라고 했죠? 이 외력이 없어야만, 두 물체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제외한 외부에서 새롭게 작용하는 이 외력이 없을 때만 물체들의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즉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두 물체, 충돌하는 물체, 두 물체가 충돌한다 하면 두 물체는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각 물체들만 보면 운동량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각 물체들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이 물체들의 이 변한 운동량, 즉 각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는 거지. 각 물체들의 운동량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량의 합,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진짜로 안녕.